후한 말기의 정치는 환관과 탐관오리들이 권력을 장악한 가운데 극도로 부패하였고, 이에 실망한 백성들은 점차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고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태평도와 오두미도 같은 미신적 신앙이 빠르게 확산되며 민심을 흔들었고, 이를 지켜보던 식자층과 참된 선비들은 나라의 앞날을 깊이 우려하였다. 한편 병을 고치고 조정의 부름을 받아 다시 여광태수로 부임하게 된 학자이자 은잔오식은 떠나기 전 자신의 제자인 공손찬과 유비를 불러 앞으로 닥칠 난세에 대비하라는 유언 같은 당부를 전한다. 공손찬은 무장형 인물로, 유비는 인격과 덕을 갖춘 청년으로 묘사되며 각자의 사명을 부여받는다. 노식은 태평도의 급속한 확산을 조정 내부의 부패보다 더 깊고 은밀한 위험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공손찬은 겉으로 드러난 환관의 폐단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이에 노식은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신앙을 무리하게 억누르면 오히려 더 큰 반발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지적한다. 노식은 유비의 인격을 높이 사서 학문을 계속 이어가라며 정연에게 보낼 추천장을 써주고, 공손찬에게는 고향 요소로 돌아가 장수로서 임무를 다하라는 당부를 남긴다. 귀향하던 유비는 길에서 2번이나 낯선 노인을 업고 뇌물을 건넌다. 이는 사실 유비의 인의와 인격을 시험하기 위한 일이었으며, 노인은 유비에게 진정한 인이란 남이 보지 못해도 심지어 자신조차 잊을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어 그는 죽은 등걸이 아닌 새로이 돋아나는 가지처럼 살아야 한다는 상징적인 가르침도 함께 전한다. 이 일을 계기로 유비는 정연에게 가려던 길을 포기하고 추천장을 찢어버린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돗자리를 짜는 생활로 돌아가는데, 이는 학문보다 현실의 삶과 실천을 택하고 백성과 함께하려는 내면적 각성과 결단을 의미한다. 유비와 공손찬은 나이와 처지의 차이를 뛰어넘어 형제처럼 깊은 누정을 나눈다. 두 사람의 이별은 삼국지 전반에 걸쳐 이어질 인연과 협력을 암시하며, 훗날 유비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공손찬이 도와주는 기반이 된다. 후한말 정치의 부패와 환관의 전횡으로 조정은 어지럽고 민심은 흔들렸다. 조조는 낙양의 북부도의로 재직 중이며 술과 노래로 울분을 달래고 있었다. 친구 하우동과 함께 어지러운 세상을 한탄하며 환관들의 횡포와 청이들의 몰락에 분노를 느끼지만 자신의 출신 때문에 드러내놓고 비난하지는 못한다. 그러던 중 오랜 친구 원소와 그 동생 원술이 조조를 찾아온다. 세 사람은 한나라 조정의 부패와 무능, 특히 십상시의 전횡에 대해 심각한 대화를 나누며 개혁의 필요성을 논한다. 원술은 강경한 무력 혁명을 주장하고, 원소는 백성의 고통에 기초한 현실 인식을 내보인다. 조조는 여전히 인애와 덕이라는 유교적 이상을 말하지만 두 사람의 변화된 태도에 당혹감을 느낀다. 술자리를 마친 뒤 조조는 원씨 형제들이 이미 한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직감한다. 그는 자신만이 여전히 한나라에 대한 충성을 지키고 있으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꿔보려는 각오를 다진다. 하지만 그 길이 외롭고 불확실하다는 불안도 함께 느낀다. 손견은 손무의 후손으로 젊은 시절부터 비범한 기운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는 17세의 해적을 물리쳐 이름을 알렸고, 회계의 도적을 평정한 공으로 조정에도 명성이 퍼졌다. 이후 우의현의 현승으로 재직하던 중 합의 지역의 산적 장독복 토벌을 맡게 된다. 손견은 3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전략을 구사해 적을 평지로 유도하고 기습전법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이 전투에서는 부하인 한당, 황계, 정부 등이 활약하여 도적을 포위 섬멸하였고, 손견의 병법과 리더십이 빛난 전장이었다. 전투 후 손견은 포상과 축하연을 통해 부하들과 결속을 다지고 충성심을 확인받는다. 한당, 황계, 정부 등은 손견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이날의 술자리에서 손견은 조정의 부패와 세상의 혼란을 언급하며 장차 영웅이 일어설 때가 가까웠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인식은 손견이 단순한 지방 관리에서 벗어나 독립적 세력으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오나라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손견은 전쟁터에서의 용맹함뿐 아니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적인 모습도 갖춘 인물이었다. 아내 오시와의 결혼 과정도 쉽지 않았고, 전장에서 돌아와 어린 아들 손책을 품에 안고 장례를 걱정하는 장면은 전사이자 아버지로서의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광화 6년, 후원 말의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유비는 탁군 지역의 유협 지도자로 성장한다. 그가 돗자리 장수에서 시작해 탁군 저작거리에서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식 문화에서 갈고 닦은 인품, 유력자들과의 인연, 촌수로 남아 황실의 일원이라는 신분이 있다. 특히 난폭하지만 의리 깊은 장비와의 인연이 결정적이었고, 유비는 장비를 통해 부족했던 힘의 위압을 보완하게 된다. 어느 날 장비는 탁군의 말시장 이권을 두고 중상국의 호상소상 측과 무력 충돌을 벌이고
상대는 청룡도를 쓴 관우였다. 관우는 한때 유비와 노식 문화에서 인연을 맺은 인물로 유비는 그를 알아보고 싸움을 중지한다. 유비에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인격에 감복한 관우는 싸움을 멈추고 유비의 제안을 받아들여 형제로서 교류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비, 관우, 장비는 의형제를 맺으며 탁군 유협 세계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는다. 유비는 탁군 말시장 독점 구조를 과점으로 전환시켜 장사꾼들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정의로운 통치력을 보여준다. 소상은 유비의 사람됨에 감복해 그를 기어라 부르며 스스로 재물보다 더한 인연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관우와 장비는 처음엔 적대적이었지만 무예와 인품을 통해 신뢰를 쌓고 결국 형제 이상의 유대를 형성한다. 유비는 지혜, 인격, 통찰력, 그리고 사람을 품는 포용력으로 무력과 명분을 아울러 리더로 성장해간다. 이는 훗날 도원결의로 이어질 삼국지의 핵심 관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후한말 장각이 태평도를 기반으로 황건의 난을 일으키자 조정은 하진 휘하의 조조, 송견, 원소, 공손찬, 노식 등 유력 인재들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조조는 사병창설로 관웅의 기틀을 다지고 원소는 명문의 자존심을 걸고 전장에 뛰어들며 공손찬은 북방 전공으로 백마장군으로 떠오르고 송견은 오군 의군을 이끌고 조정의 기대를 받으며 출정하는 등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하였다. 후한말 도교적 민간신앙과 음양술이 혼합된 태평도를 창시한 장각은 병을 고치고 부적으로 민심을 끌어들이며 수십만의 신자를 모아 전국 36방을 조직하고 푸른 하늘은 죽고 누런 하늘이 뜬다는 구호 아래 184년 조기 봉기를 단행해 황건의 난을 일으켰다. 이 봉기는 천재지변과 기근, 탐관오리와 황관정치로 고통받던 민중의 분노를 배경으로 하여 순식간에 천하를 뒤흔들었으며 조정은 대장군 하진의 지휘 아래 북중랑장 노식, 좌중랑장 황보숭, 우중랑장 주전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황보숭은 패국의 조조를, 주전은 오군의 손견을, 노식은 제자 원소를 추천하여 각각 군사적 역할을 맡겼으나 조정의 병력은 수십만의 황건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조조는 일찍이 황건의 미움을 사삭탈건직되었으나 충직한 상소를 통해 복귀한 뒤 관군만으로는 난세를 이겨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하후돈 조응을 통해 사병 조직인 의군을 창설해 훗날 자신의 기반을 쌓았고 스스로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가능이란 예언을 흡족히 받아들이며 현실 정치의 본질을 꿰뚫기 시작했다. 반면 사세삼공 명문의 자손이자 낙양의 명사였던 원소는 은거하며 인재를 규합하다 환관들의 의심을 사입주하게 되었고 손견이나 공손찬보다 후순위로 임명된 사실의 자존심이 상해 황건의 난을 통해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하려는 결의로 전장에 나섰다. 공손찬은 노식의 제자 출신으로 요동 속국 장사로 부임한 후 오한 선비족을 격퇴하며 국경에서 전공을 세웠고 북방의 백마장군으로 부상하며 점차 자신의 입지를 굳혀갔다. 한편 손견은 주전의 청거로 좌군사마로 선봉에 서게 되었고 합의에서 오군 출신 용사들과 떠돌이들로 구성된 의군을 직접 모집하여 출정하였으며 이때 10세 손책과 어린 손권이 함께 등장해 훗날 손씨 가문이 오나라를 세우는 씨앗을 싹 틔우는 배경이 되었다. 한편 유비는 탁현에서 공손찬의 지원을 받아 유협 세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관우 장비와의 결속을 통해 명분과 의리를 갖춘 촉의 기틀을 마련해 가는 중이었다. 황관의 손에 무너진 궁궐 백성의 믿음은 종교로 흘러 조조는 뜻을 품고 칼을 벼리고 손견은 전장을 뚫고 강동을 얻고 유비는 이내로 길을 밝히네. 장각이 외치고 전하는 요동쳐 세상은 박필이라 누런 하늘로 유비과 노장비 형제가 되어 뜻을 맺고 하늘 아래 세기를 열어가네. 장천의 노을이 빛이 Go go 영은 어둠 속 빛이 된다 의와덕 검과 불꽃 전하는 지금 깨어나 힐러